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 11과 직선의 방정식이고, 직선의 방정식은 근간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야. 우리 함수 중에 누가 직선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지? 1차 함수가 직선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지? 맞나? 그 1차 함수를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에서 해당되는 xy 값들을 그래프로 표현했는 게 함수의 그래프였고, 반대로 우리가 이 그래프 자체를 그냥 직선으로 생각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내용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함수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3을 뭐라고 불렀지? 기울기는 항상 뭐분의 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했단 말이야.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은 도대체 뭘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 맞나지, 그지? 맞나? 이 뒷부분은 뭐였지? y 절편이 뭐야? 걔 y 절편 아닌데? 를 쌤이 2년째 설명하고 있어. 뭐 1년 반째. x에 0 넣어서 나오는 값이 y 절편이에요? 그게 y 절편의 뜻이에요? y 절편을 구하는 너네 방식이 그거고, y 절편의 뜻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 친구 너 이렇게 적어놓고 네 보고 그래프 그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건데?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차함수 그래프 그릴 줄 몰라요? 어떻게 그려요? y절편이 어딘데? 그래, 그렇다 치고 얼마인데? 뭐라고요? 2요. 아예 좀 못생겨도 이해하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결국 무슨 모양이 나왔어? 자, 첫 번째 y 절편은 무슨 뜻이냐면, 또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귀에 못 닦으려 함께 들었던 내용이라서 기억은 날 거야. 이 그래프가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지. 그 점의 좌표가 어디지? 0, 대 그 좌표의 이 y 값을 y 절편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선생님이 모든 함수의 y 절편을 똑같이 설명하거든. 자, 요게 그 다음에 요즘 좌표가 아까 얼마라고? 이 뭐가? 누구랑? 뭐 하는? 만나는 뭐? 만나는 뭐? 의? 을? 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좌표가 뭐가 나와? 항상 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0 넣어서 구하는 거야. 알겠나?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y절편 이야기는 했고, 기울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무거나 너네가 원하는 점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점이랑 요 점을 할게.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간다라고 치자.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갈 때 x 값의 변화량이 어때요? x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x 증가 얼마나 했어요? 그 다음 y는요? 증가했어? 감소했어? y 줄어들었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와이드 보여주는 똑같이 가야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데 이렇게 못하요. 네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화살표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그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도 그러니까 다시 난 이쪽으로 할게. 계산하기 저기 편해서. 그래서 x가 얼마? 변화량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했지? x 증가량이 얼마라고? y 증가량은?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하니까 얼마나? 얼마? 3. 이렇게 계산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치거든. 초등학교 때 분분수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가르치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맨날 헷갈려서 누가 분모고 누가 분모인지 헷갈려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이게 결국 이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분수의 근본적인 내용을 가르치는데 자, 어쨌든 기울기 나왔어 안 나왔어? 결국 이거라는 얘기야. 알겠나? 함수에서 우리 사실 직선의 방정식을 다 배웠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 점이 0,4고요. 요 점이 마이너스 3,0이래요.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아니 그래프는 그려놨는데 식을 어떻게 쓰지? 함수식은? 이 그래프 보고 함수식 쓸 줄 알잖아. Y는 3분의 4 x 플러스 4. x 증가량 분할 y 증가량 하면 되겠지? 맞지? 끝났네. 그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뭐 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 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 근본은 다 이거야. 다 근본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과연 거기에 모르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 168페이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난 9번 문제 풀 거야. 1,2를 지나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이따 하자. 어렵진 않은데 5번부터 하자. 마이너스 2,6을 지나고 기울기가 5래. 그럼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쓸 거야? Y는 5x 플러스 얼마? A. 하고 A. 하면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다 배운 거야. 9번도 사실 배운 거거든. 1,2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방정식 어떻게 써? x축의 평행. Y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상수 함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x축에 평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맞아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요 점 1,2를 지날 때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x값이 2면 y값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x값에 관계없이 y가 2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요렇게 적어주고 요렇게 x 값에 관계없이 똑같은 상수만 계속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라 그래요. 2학기 때 함수 파트에서 또 배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배울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선생님이 너네가 별말을 안 했으면은 다 해줬는데 별말을 했으니까 안 해준 거지.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두 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래. 19번 한번 볼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 그럼 이 두 점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기울. 그렇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 값은 나는 이쪽 방향으로 볼게. x 값은 어떻게 됐어? 우리가 증가량이 양수면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량으로 물었을 때 증가했으면 그냥 플러스 1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y 값은? 그러면 이게 기울기인 거야. 그럼 이제 식 어떻게 쓸래? 이렇게 두고 어느 거나 하나 대입하면 식 나오겠지? 그게 뭐냐면 그 위에 엄청 복잡하게 써있잖아. 이거 엄청 복잡하게 써있지? 맞아요. 자,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적혀있는 친구가 뭔데? 뭔데? 그냥 중가량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커졌냐고. 실제로 네가 봤을 때 여기서 2 다음 얘 됐지? 그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얘 나온다는 얘기지. 그게 x2-x1이야. y2-y1도 동일한 원리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뭐야 도대체? x1, y1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모르겠지? 이것도 역시나 선생님이 엄청 많이 설명해 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y는 3x라는 친구가 있어. 그럼 이 친구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지? 원점을 지나지. 맞나? 우리가 1차 함수 때 배운 내용 2차 함수 때도 동일한 거 배웠어. y는 3x 제곱이면은 반드시 0,0을 꼭 지점으로 갔지. 그럼 이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요 점이 1,1에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 기억 안 나요? 저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여기서 1로 평행이동한 거야. 플러스 2를 더해줘요. 어디에다가? 더시요. 저 식이 어디에 플러스 1을 더해주는 y 또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평행이동의 개념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면 x 대신에 x-1 y 대신에 y-2를 넣어줘라 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이항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표준형 이고 이 표준형에서 P, Q가 꼭지점이 되는 원리야. 항상 선생님은 이렇게 원리를 다 가르쳐 줘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지난주에 절대값 얘기해 줬는데도 뭘로 욕하고 있지. 얘도 마찬가지야. 요 친구가 원래 0,0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는데 난 잘 모르겠어. 아무 점이나 막 찍었어 나는. 실제로 1,1은 안 나오지. 1,3 나오겠지. 왜냐면 1,1이면 2점 안 지나잖아. 아니 물론 바뀌면 지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얘가 지금 기울기는 똑같은데 알 수 있는 점이 1,3밖에 없어. 그러면 이 친구가 0,0에서 1,3으로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지? Y축 방향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10을 써줄 때 y-3은 3x-1 이렇게 써주는 게 평행이동의 기본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 적혀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y-y1은 x2-x1분의 y2-y1 x-x1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개념이 요 친구를 기울기로 갖는 식을 x1, y1만큼 평이동했다고 생각을 하고 식을 써준 거라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하게 새로 나온 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공식을 공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수학이 멀어진다는 거지. 그 공식이 나온 이유가 다 있어. 선생님이 항상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너네가 계산을 할 때는 물론 저걸 저렇게 어렵게 계산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 0,6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럼 이 두 점 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야? 역시나 기울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 갈래? 오른쪽에서 왼쪽 갈래? 어디로 갈래? 이렇게 간다고 치자. 어느 쪽으로 가도 똑같다 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서 x값은 어떻게 됐어? 그럼 x 증가량 분의 y값은 어떻게 됐어? 그럼 결국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나 냐? 그래서 식을 어떻게 써? 얼마? 요거를 얘 같은 경우는 y절편이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써도 무방하겠지. 맞나? 그거를 공식으로 풀 수도 있단 말이야. 얘가 x1, x2, y1, y2니까 y-y1은 뭐 x2 x1 분의 y2-y1 곱하기 x-x1 이거 공식이거든? 그러면 플러스 돼서 3분의 6이니까 2 되지?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거랑 똑같이 나와 안 나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 방법을 수식으로 적어놓은 게 이거일 뿐이야. 그래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걸 배우는 파트는 아니에요. 역시나 뒤에 65, 개념 65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우리는 이제 앞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도 계속 봤지. 그럼 여기는 사실 알고 보면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도형이야. 그래서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만 하나 볼게. 뭐 이렇게 생겼대. 그럼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했으니까 는형으로 만들어 놨겠지. 이거를 함수 개념으로 접근하면 y는으로 만들어 줘야 될 거야. y는 그럼 y 절편 얼마? x 절편은? 하고 이렇게 가면 끝이지.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 파트 함수에서 다 배운 거란 얘기야. 안 배운 게 없단 말이야. 다 배웠어. 단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으면 계속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 얘기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a는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대.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됐나?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물론 너네 기준으로는 뭐 외우면 제일 손쉽겠지. 어차피 위에 거 보고 풀어요 그럴 거니까. 근데 그거를 떠나서 함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결국 아까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바꾸겠지.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바꿀 거야. 맞나? 실제로 우리가 아는 함수적인 접근에서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요게 뭐야? y절편. 인데 지금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니까 B분의 C는 0보다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데 얘는 0보다 작아? 무슨 말인지 몰라 저거?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C는 0보다? 그럼 당연히 Y절편이 0보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리키는 게 뭔데 결국? 기울기 양수함수 기억나지? 1차 함수에서 안 나?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기억 안 나? 선생님이 심지어 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함수가 동일하다. 모든 함수는 최고 차항의 누구? 개수를 기울기로 갖는데 그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음수면 내려가는 그래프. 그래서 1차는 이렇게 생겼고 2차는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 올라가고 오른쪽 내려가지 맞나? 3차는 이렇게 생겼고 역시나 올라가고 내려가지. 다 동일한 개념이란 말이야. 수학에서 뭐 신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쓰던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니까 B분의 A는 0보다 어때요? 어때요? 몰라요? 어때요? 0보다. 얘는 대답이 없어. 0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이 친구는 0보다? 기울기가 어떻다? 그럼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Y절편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지. 다 배운 거를. 단 이제 너네가 풀기 힘들게 말을 비비 틀어놔서 그래. 너네가 싫어하는 A, B, C로 나타내고 비비 틀어놔서 그렇지.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어. 너네가 안 배운 거 요거 하나. 66 개념 66 제목 한번 읽어볼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요 교점을 지나는 어떤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 싶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요? 원래는 집중. 현재 맨날 안 배웠어요 하지 말고 집중 좀 해. 다 가르쳐줘 선생님. 지난주처럼 평면좌표 난 수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했는데요? 쉽던데? 그거 뭐 공식밖에 없어서 풀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면 난 다 설명해줘. 자, 먼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겠지. 그리고 나서 요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따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걸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공식이 나왔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공식. 식 자체는 쉬워. 두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프라임이라는 얘기는 이 숫자가 서로 다른 숫자라는 얘기겠지. 요 두 방정식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반드시 요 참고로 요 친구랑 위치 방정이 바뀌어도 무방하다. 알겠지? 누가 앞에 누가 뒤에는 상관없어. 요렇게 나오게 된다. 이때 K 값은 달라져. 왜? 결국 요점을 지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엄청 많이 나오겠지. 맞나? 그래서 K 값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어딜 지난다 라고 하면은 거기 맞춰서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교점을 구하고 방정식을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시키는 거고. 자, 문제 한번 볼게.
요 친구와 요 친구가 있는데 점 P 0,1을 지난대 이 방정식. 요 두 점의 교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공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대로 쓰시면 돼요. 이대로 쓰시고 요 방정식이 여길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0,1을 넣어서 k 값을 찾겠지. 이게 얼마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그대로 원상복구시켜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제 저렇게 숫자가 더럽게 나오나? 숫자 되게 더럽게 나오네. 맞네,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숫자 너무 더러운데? 숫자 좀 망나니 같은데? 지금 몇 번 문제야? 지금 38번 문제야? 숫자 저렇게까지 망나니 같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망나니 같이 나오는군요. 진짜 마이너스 8분의 1이네. 제 숫자 개더럽다 진짜. x 플러스 5y 마이너스 4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이거 숫자 더러워서 이걸로 안 하네. 선생님은 37번으로 해볼게요. 숫자가 더러워서 다시. 왜냐면 선생님은 다른 거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서 숫자가 좀 덜 더러운 친구를 쓸게요. 자, 이걸 지난데 그럼 아까랑 똑같이 공식대로 쓰시고 0,0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맞나? 실제로 너네가 값 쓸 때는 여기까지만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선생님 뭐 보여주려고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두 친구의 교점과 이점을 지나는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두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뭘 대입해서? 이 두 만나면 좀 뭘 구하는 건데 뭘 대입할 건데? 모든 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방식은 동일해. 이것도 배운 거야. 뭐? 그 교점에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거고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 뭐라 배웠냐면 는으로 두고 푼다라고 배웠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이거로 두고 푸시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은 번거로우니까 연립으로 그냥 풀어버릴 거야. 이렇게 풀어도 동일하거든. 빼면은 x 없어지겠지. 그러면 y는 얼마 돼? 이 교점에 y 잡힌 거야. 이걸 다시 집어넣으시면 난 저기다 집어넣을게. 즉 교점이 어디냐면은 여기는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랑 사실은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실제로 같은 결과물 나오나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했다고 치면 x 변화량은 얼마예요? x 증가량은 얼마지? 현재 선생님 질문 어려워?
왜 대답 안 해줘? 뭘 뭐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그 계산할 게 뭐가 있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x 값 중간에 얼마냐니까? 이거 계산해야 돼? x 중간에 얼마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 맞아요? 뭐 계산했어 그러면?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이렇게 회피하면 아무것도 안 늘어. 네가 집중 못했고 집중 못해서 놓쳐서 대답 못한 거 인정하셔야지 거기서부터 성장한다. 알겠지? y 증가량은 얼마예요? 즉 기울기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나와요. 그 다음에 y 절편은 얼마야? y 절편 몰라요? y 절편 몰라요? 그 자고 있으니까 모르지. 이현지 y 절편 얼마야? 이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겠어? 몰라요? y 제곱 왜 0이에요? 0이니까 왜? 0,0 지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턱 깨고 졸고 있으니까 대답 못하는 거야. 그거를 모른다고 포장하면 거기서부터 성장이 없다니까. 여기 지금 너네가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방정식 어떻게 세워요? 여기서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세우는 거랑 똑같다 했지? 실제로 뭐 세우는 거랑 똑같다 했지? 함수식 1차 함수식 세우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 그렇게 얘기해줘도 모르겠어요. 응? 흰자밖에 안 보여.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니 존다고 눈이 까디집어져가지고 흰자밖에 안 보인다고. 여기서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니 흰자만 뒤집어지는 거. 1차 함수 못 세워요 현지는? 끝. 하니까 얘랑 동일하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 안 하고 집중 안 하고 하나도 안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영상을 또 다시 봐 안 봐? 안 보고 그리고 모르겠다고 다 던지고 오면은 성장과 점수는 현재 성장과 점수는 그래도 대답 안 할 거야? 성장과 점수는? 그러니까 성장과 점수는? 없다. 당연히 없지. 뭐 수업도 제대로 안 들어. 그 수업 기억 당연히 얘들아 이게 있잖아 막 여기서 진짜 막 집중해서 들어도 있잖아 이 중에 한 10개 있으면은 한 두세 개밖에 기억 안 나. 그래서 얘가 올려준단 말이야. 근데 맨날 이렇게 뭐 안 배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했어요? 그럼 굳이 까디집에서 보여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기억 안 나는데 뭐 난 몰라 이러고 계속 있으면은 성장과 발전은 없어. 알겠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너네 점수 안 나올 거라 그랬어. 어쨌든 그때 이제 우리가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뭐 실제로는 뭐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풉니다. 풀고 뒤에 또 직선의 방정식 뒤에 가서 직선의 평행과 수직 이런 것도 뭐 다 배웠어. 두 직선이 평행하면 이 두 직선에 뭐가 같다? 이거 중학교 때 함수 배울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두 직선이 수직이면
중학교 때 배웠어. 기억 안 나지?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야. Y 제곱 두 친구의 기울기의 곱식 마이너스 1이다. 중학교 때 배워야 돼. 함수할 때 진짜 안 봤어요. 배웠어. 난 가르치고 있거든. 중애들한테. 너네는 어차피 1차 함수를 나한테 배운 애들이 없어가지고 너네가 배울 때는 배운지 안 배운지 나는 몰라. 배웠는데 너네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지. 평행과 수직은 어려운 부분 있나요? 수직하시 두 직선의 뭐? 곱제곱 기울기의 곱식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다. 그 끝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68. 개념 68.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을 외워둡시다. 지금 이 파트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이 사실상 두 개밖에 없어. 아까 얘기했던 정점 혹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특히나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은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고요. 이때 ABC, XY가 뭐냐면은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어떤 점 x1, y1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공식에서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돌아서 쉽게 푸는 방법을 만들기는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원리는 그거에 딴 건 없어. 예를 들면은 4x-4y-5는 0과 아이씨 이것도 점이다. 그래도 계산이 쉬우니까 이걸로 할까? 0,0을 지나는 자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해? 점 D는 루트 A제곱 얼마야? 14, 16, B제곱 9 AX1 왜요? AX1 뭐냐고? 4 4 곱하기 0인데 4예요. 0 BY1 0 C 마이너스 하시면 요 친구 얼마 나와요? 5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원리는 말로만 들어. 뭐 어차피 그걸 해볼 일이 있겠나 모르겠다마는, 왜냐면 대부분의 케이스에 안 해보거든. 뭐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시켜보기는 하는데, 왜냐면 고급 문제 풀 때 이게 필요해. 원리는 뭐냐면 이 친구와 저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 친구와 수직이고, 그리고 점 0,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그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있겠지. 이 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푸는 게 원리입니다. 그거를 수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막 정리를 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까지 하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엄청나게 고급 문제 풀 때 필요한데,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공식만 외워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69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동일합니다. 이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에 아무 점이나 하나 찍어. 그리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직선이 있는데 y눈으로 바꿔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것도 팁이야. 너네가 나중에 보면은 y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까 이 꼴로 돼 있을 때 넘겨서 바꿔줬듯이 결국 이게 기울기가 나와요. 맞나? 그래서 A값, B값, A값, B값, A값 분의 B, A분의 B가 동일하면 이 두 친구 기울기가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3x 2y잖아. 그러면 6x 플러스 4y 이렇게 돼 있어도 기울기가 같은 거고 9x 플러스 6y 이렇게 돼 있어도 기울기가 같은 거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아무점. 뭐 난 이 점에서 구해야지. x 1일 때 y값 얼마였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좀 더럽게 나오네. x 2일 때 하자. 그러면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사실 요 점, 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가 구한 거야. 맞지? 요렇게 한 점 구해서 요 친구랑 요 친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써주시면. x가 오케이. 뭐라고? 아니 이것도 이게 다야? 뭐 없어?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파트는 사실 뭐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이 다 동일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실하신 사람이 잘합니다. 이 파트는 다른 거 없어. 본인이 성실한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어려우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거고